네,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의 삶의 변화 설문조사 용역의 중간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비교 분석함으로써 부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센터에서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앞으로 제공할 건강보건관리 서비스와 사업의 진행 방향에 수렴하고자 합니다. 조사는 2021년 10월 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총 42일간 시행되었으며 조사 방법은 전화 면접 조사와 모바일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부산 지역 내 총 11개 구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모두 7,139명의 응답자를 접촉하여 1,049명의 유효 표본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애인 응답자의 유효 표본 수는 715명으로 전체 표본의 약 68%에 해당합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조사의 중간 보고로서 데이터에 대한 최종 결과는 용역이 모두 완료된 후에 저희 부산광역시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 결과는 일반적 특성, 자가격리 및 선별진료소 이용 경험,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 코로나19 관련 정보 습득, 복지 서비스 이용 이렇게 5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특성은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부산 지역 장애인의 장애 정도, 장애 유형별 등록 현황과 구군별 장애인 현황을 파악하여 홈페이지에 게재 중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각 장애 유형별 등록 비율이나 각 구군에 거주하는 장애 인구수에 비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부산광역시의 인구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장애 유형에서 지체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등의 순서로 응답자의 수가 많은데요. 이 역시 현재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의 현황을 반영하여 나타낸 내용입니다. 거주지에 따른 인구 비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응답한 장애인의 장애 정도는 심한 장애인이 50.3%,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49.7%로 큰 차이 없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성별로 볼 때 남자는 60.6%, 여자는 39.4%이며 이 또한 부산시 장애인의 남녀 성비와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40세 이상, 즉 중년 이상의 나이에 해당하는 장애인 비율이 75.9%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가격리 및 선별진료소 이용 경험과 관련한 문항입니다. 감염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혹은 접촉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등 여러 이유로 자가격리의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장애인의 비율은 8.4%로 비장애인이 17.4%인 것에 비해 9% 낮았습니다. 자가격리 중에 겪은 불편사항으로는 심리적인 문제와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항목에 대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높은 비율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 필수품의 조달이 원활하지 않음, 일상생활 보조인의 지원 중단, 기존 건강 문제 악화 항목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더 높은 비율로 불편함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별진료소 이용 같은 경우 앞에 자가격리 경험 여부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이 33.6%, 비장애인이 48.9%로 15.3%의 차이를 보이며 장애인의 이용 경험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별진료소에 대한 불편사항으로는 다른 항목보다 이동의 어려움과 관련한 항목에 대해서만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예방수칙의 준수와 관련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항목에 제시된 다양한 예방수칙을 보통 이상으로 잘 준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의 예방수칙 준수율은 마스크 착용하기, 기침 시 입과 코 가리기, 손 씻기, 거리 유지하기, 소독하기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현재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 1. 매우 안 좋아졌다. 5. 변화가 없다. 10. 매우 좋아졌다의 10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1.34점 낮은 수치로 나타났으며, 즉 장애인은 3.1점으로 안 좋아졌다에 가깝게, 비장애인은 4.44점으로 변화가 없다에 가까운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겪은 신체적 제한에 대한 항목입니다. 제시된 항목들 중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불안하여 외출을 자제하게 된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개인적인 활동량이 감소한 경우, 기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아 건강이 악화된 경우, 병원 출입 규제에 따라 어려움을 겪은 경우에서는 두 유형 모두에게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앞서 선별진료소에 대한 불편사항에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이동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대답한 반면, 이번 항목에서는 비장애인이 장애인보다 많은 제한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검사를 위해 선별검사라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한정된 장소를 방문해야 했던 장애인들과 달리 평소 일상생활에서 이동의 제약이 적은 비장애인들이 겪는 그런 불편함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겪은 정신적 어려움에 대한 항목입니다. 해당 문항은 1.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 매우 그렇다로 답변하게 되어 있으며, 가장 높은 편차를 보인 코로나19 이후 흥미로움이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질문을 같이 살펴보시면, 비장애인은 2.8점으로 그렇지 않다에서 보통이다 사이에 집중된 경향을 보였고, 장애인은 3.13점으로 보통이다에서 그렇다에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신체적인 제한에 대해서 이동의 어려움 항목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두 유형 간의 답변 비율이 거의 차이가 없던 것에 반하여 정신적 어려움에 대한 항목에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코로나19 관련 정보 습득 부분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지침, 지원 서비스 등 정보를 제공받은 여부에 대해서는 비장애인의 경우 정보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의 차이가 30.6%로 크게 차이가 나는 반면에, 장애인의 경우 정보를 받은 적이 있다가 51.8%, 받은 적 없다가 48.2%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정보를 구한 경로는 복수로 응답하였으며,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문자 알림과 언론 매체를 통하여 정보를 얻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했습니다. 제공받은 정보가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모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많았으며, 두 유형 간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해당 질문을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의 경우 받은 정보가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림이나 사진처럼 이해하기 쉬운 안내 서비스가 부족했다고 답한 비율이 47.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정확한 정보 선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26.3%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접종 안내는 비장애인이 92.5%, 장애인이 92%로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대부분 접종 안내를 받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안내를 받은 경로도 복수로 응답하였으며 장애인의 경우 문자 알림과 구청, 보건소의 안내를 통해 정보를 얻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비장애인의 경우 문자 알림, 언론 매체, 직접 검색으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백신 접종률은 비장애인이 87.1%, 장애인이 86.4%로 양측 모두에게서 높은 접종률을 보였습니다. 접종 시 느낀 가장 큰 어려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상관없이 백신 접종 후에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문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어려움이 없다, 예약이 어렵다고 대답한 비율 역시 다음 순서로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문항입니다. 응답한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돌봄 서비스의 종류는 활동 지원 서비스가 57.6%로 가장 많았으며 방문 요양 서비스가 21.2%,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복지관이 각각 5.3%, 주간 보호센터와 보건소가 각각 4.5%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해당 서비스가 중단되었냐는 질문에 다행히 아니라고 대답한 비율이 88.3%로 과반수 이상 높았지만 11.7%는 서비스 중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단된 서비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이용률이 가장 높았던 활동 지원 서비스로 64.3%의 수치를 기록했으며 복지관과 주간보호센터의 중단 경험도 각각 21%, 21.4%, 14.3%로 나타났습니다. 서비스 중단 이유에 대해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불안감이나 당사자의 감염 확진 등 장애인 당사자로부터 원인이 발생한 경우가 도합 42.8%를 차지했고 기간 및 제공 인력의 서비스 중단, 돌봄자의 감염 확진, 경제 여건의 악화 등 사회 외부적인 요소로 인한 이유가 총 57.2%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총 5가지의 파트로 나누어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의 삶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는 설문을 통해 계속되는 팬데믹 상황과 같이 큰 사회적 변화가 발생할 경우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에 비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분야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이번에 진행한 연구 용역 조사는 전국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부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부산시 장애인들의 실제 현황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등록 비율이 적어 응답수가 적은 장애 유형분들의 겪고 있는 특정한 어려움이나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한계점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의료센터를 포함한 관련 기관에서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하기 위해 변화하는 사회 현황과 사회적 어려움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에 꾸준히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도출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고민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를 누리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더욱 견고한 연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저희 센터에서는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우울감이나 두려움 등 마음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정보 제공을 위한 방안 등의 사항을 2022년 사업에 적극 수렴하여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